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비상교과서 중단원 도약하기 문제입니다. 중단원 연습 문제 도약하기고요. 도형편으로 들어가서요, 10번, 11번 평면 좌표부터 시작해서 직선의 방정식, 원방정식, 도형 이동까지 해서 도약하기 문제 한번 싹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시작을 해 보시죠. 자, 121페이지의 10번과 11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를 쌤이 지금 그림으로 좀 옮겨놨습니다. OABC라는 점, 4점이 있대요. 그것과 한 점 P가 있는데, 각각의 좌표들로 연장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저와 같은 사각형의 모습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그 한 점 P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점이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동점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문제는 이래요. 동점 P가 어딘가에 있는데 PO 더하기 PA 더하기 PB 더하기 PC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 P로부터 O의 길이, 다시 P로부터 A의 길이, P로부터 B의 길이, P로부터 C의 길이를 더해서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그럼 저런 동점으로 연관된 문제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그 점 P가 여기에 있었을 때, P가 이렇게 존재했을 때요. 저 사각형이니까 대각선이라는 녀석이 있을 거라고. 그럼 그때 PO 더하기 PB 더하기 PA 더하기 PC, 이것이 최소가 되는 그 순간이 되겠다 이 말이죠. 따라서 우리한테는 그냥 그 최소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보고 있는 PO 더하기 PB, 이 직선의 길이가 최소일 거 아니에요. 그럼 PO 더하기 PB, 요거는 우리가 그냥 OB의 길이로서 구해주고, 그죠? 다시 PA 더하기 PC는 요것과 요것을 더한 것은 그렇게 그냥 AC의 길이를 구해서 더해주면 그것이 최소값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 문제.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항에 대한 해석만 가능하다면 문제풀이는 너무 쉽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OB의 길이부터 구해보죠. OB. 자, 찾습니다. 루트. X좌표들끼리 빼보니까 6이네요. 6의 제곱 36에다가 플러스 Y좌표들끼리 빼보니까 0 빼기 마이너스 하면 2네요. 2 제곱하면 4. 그럼 루트 40이에요. 그럼 루트 40 됐으니까 얼마라고 하면 되나? 2 루트 10이면 되겠네요. 자, 그래놓고 또 이제 AC의 길이 한번 찾아보시죠. AC의 길이. AC의 길이 요것과 요거예요. 그럼 3 빼기 1, X차는 2고요. 제곱해서 4 되시고요. 플러스 Y좌표들끼리 빼보니까 4 빼기 마이너스 2 하면 6이니까 6의 제곱은 36. 그럼 또 넣어도 루트 40이니까 2 루트 10 되셔서 우리들은 이렇게 더한 것이 최소값인 걸 알고 있으니까요. 더해서 4 루트 10이라고 그렇게 정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 풀이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T이라는 녀석은 저렇게 움직이는 동점 P가 여기 있으면 이런 길이인 거고, P가 여기 있으면 우리한테 이 길이를 더해주라는 얘기였단 말인 거예요. 자, P가 여기 있다라면. 그러니까 저런 동점과 관련된 것은 동점과 연관이 있으면 그때는 우리는요, 뭐를 중심으로 사고를 하시면 되시냐면 정점을 중심으로 사고를 해 주십니다. 정점을 사용합니다. 그때 도형의 성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그렇게 생각의 과정을 끌고 가시면 저런 동점과 관련된 문항들은 싹 다 해결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11번 문제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림을 주어서 그림을 다 그려놓은 형태인데 A점, B점, C점 있고 O점이 있어요. A점 마이너스 2,1, B점 1,4를 이은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B방향의 연장선 위에 점 C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놓고 문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OAC의 넓이가 OAC의 넓이가 OAB 넓이의 3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 C의 좌표를 한번 찾아달라. 그러니 여기에 삼각형 OAC가 OAB의 3배입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자, 그럼 저때 우리가 어떤 녀석을 활용하게 되시냐면 참고 이런 겁니다.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에 있어서 그 넓이의 비는 밑변 길이비다. 자, 높이와 같은 두 삼각형 넓이비는 밑변 길이비. 높이와 같은 두 삼각형 넓이비는 밑변 길이비. 이 녀석을 쓴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운 도형의 성질이죠. 자, 그럼 이제 그게 무슨 말이었냐? 이런 거예요. 삼각형이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그 삼각형 여기에서 쌤이 한번 훅 잘라보겠습니다. 잘라서 밑변으로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뻗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이 지금 분리가 되었는데 왼쪽의 삼각형과 오른쪽의 삼각형으로 분리가 되었는데 근데 그 왼쪽의 삼각형과 오른쪽의 삼각형은 어떠한 거냐면 같은 꼭지점을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자, 왼쪽의 삼각형에 여기가 밑변이라고 치고요. 그리고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여기가 밑변이라고 치셨을 때 높이는 둘 다 어떤 걸 높이로 셈하면 되겠냐면 이 부분을 높이라고 둘 다 따지면 된다고. 그래서 밑변 길이만 차이가 있고 높이가 똑같으니까 이 왼쪽의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비, 즉 높이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비는 이 밑변 길이의 비율이랑 똑같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였잖아요, 여러분. 그럼 넓이비가 5대1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냐면 지금 여기 평면좌표에서는 여기가 점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 내가 그런 넓이 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 요 점 너는 A, B의 5대1 무슨 점? 내분점이구나 라고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죠. 그죠? 괜찮죠? 네. 그렇게 우리한테 한번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얘가 삼각형 두 개로 분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런 삼각형, 여기 흰둥이라고 이렇게, 노랭이라고 표시를 한번 해보고요. 자, 요쪽에 삼각형을 빨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어요. 이렇게 편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전체 삼각형 OAC가 여기 노랑이의 3배와 똑같대요. 그럼 지금 이 삼각형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높이를 잘라간 거니까 똑같은 높이를 공유하는 빨갱이와 노랭이가 된 거죠. 각각들이 여기가 밑변 되시고 요만큼도 밑변이라고 칭해 보시면 그죠? 자, 그랬을 때 노랑이에 대하여 노랑이가 1비율이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3배라고 했으니까 요 전체가 3배. 흰둥이라고 할까요? 요 전체가 3배. 요만큼 일인데 전체가 3배. 그러니까 요만큼은 1대2 이렇게 됐으니까요. 여기 빨갱이 부분이 요 밑변의 길이가 2비율이군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찾을 수 있다고요. 괜찮죠?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가능했냐면 C점을 이제 내분점 또는 외분점을 읽을 수 있는 건데 A, B를 기준으로 하니까 C는 외분인 거죠. 그 점 C의 정보가 무슨 정보냐면 그래서 점 C는 A, B의 3대2 외분점이 되는구나 라고 읽을 수 있다고요. 선분 A, B의 3대2 외분점이라는 녀석이 점 C가 되는구나. 그러면 외분점 공식으로 그냥 C좌표만 찾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괜찮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럼 점 C의 좌표를 찾아주겠어요. 꽉 길게 준비해 놓고요. 자, 우리 3대2 외분점을 찾는 거니까 3-2분의 3-2 시작하시면 되죠? 3-2분의 3-2 콤마 3-2분의 3-2. 자, 그래서 대입하는 건 거꾸로 대입하게 되니까 B점은 1,4, A점은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B점부터 먼저 들어야 되죠? 1, -4, 1 순으로 퐁당 하면 되죠. 1, -4, 1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 들어갈 숫자가 1, -4 그리고 여기가 1이네요. 1. 자, 그래서 이제 계산 내려서 갖고 와 봐요. C점의 좌표 찾은 겁니다. 3-2니까 분모는 죄다 1이 되어서 무시하면 되겠고요. 분자 3 빼기 이거 -2 곱하기 -2 하니까 +4요. 3 더하기 4 하니까 7, 좋아요.
3, 4, 12에서 빼기 2 해줬으니까는 10 되겠네요. 그럼 점수의 좌표는 7,10입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어요. 어때요? 그냥 좀 할만하시죠, 여러분? 그죠? 자, 도형에서 이 녀석이 얘기해 주는 거는요, 중학교 때 배웠었던 그 녀석이에요. 높이와 같은 두 삼각형 넓이 비는 밑변 길이 비. 이 얘기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지워놓고, 평면 좌표는 이 두 문제밖에 없어요. 네. 다음 단원 넘어가 보시죠. 직선으로 한번 가봅시다. 카메라를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투사를 시켜야 화면이 좀 잘 보여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똑바로 그려도 선이 좀 휘어져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좀 화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빛 반사를 없애기 위해서 보이다 보니까 좀 어쩔 수가 없네요. 불편해도 조금만 좀 감안을 좀 해주세요. 자, 다음번. 직선의 방정식 139페이지에 세 문제 있습니다. 10번, 11번, 12번 이렇게 있네요. 예, 네. 자, 그러면 10번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시죠. 10번입니다. 세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A를 지나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달래요. 그래요? 그렇다면 일단 저 녀석이 말하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저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세요, 이거예요.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하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 찾아달라.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쉬운 형태를 보인 건데요. 이런 모습인 거죠. 여기 삼각형이 있으면 한 꼭지점을 지나고 대변의 중심을 이렇게 지나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이고 그 넓이 비는 밑변 길이 비인데 밑변이 1대1이니까 넓이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끌어온 거라고요. 앞에 문제랑 동일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10번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A점, B점, C점이 있습니다. 우리 뭐 이 녀석을 열심히 잘 표현할 필요 없습니다. 도형으로 보시고, 그냥 도형을 그리는 이유는요, 조금 더 보기 편하라고 그리는 걸 뿐, 여러분 도형을 아무리 잘 그려도요, 다 부정확한 도형만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이 굳이 정확하게 들어올 필요성이 있는 문제라고 하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좀 복잡한 문제예요. 내가 그림을 대충 그려서는 도저히 그 속도를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럼 정말 잘 그려야 돼. 근데 그러지 않으면 대충 그려놓고요, 여러분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관찰만 잘 하셔도 됩니다. 자, 결국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요. A점을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ABC 넓이 2등분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중점 지나시면 되는 거죠. 자, A 지나고 이렇게 중점을 지나시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이겁니다. 그럼 결국 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필요하죠. 기울기와 한 점의 정보. 기울기와 한 점의 정보가 필요하죠. 그럼 기울기는 일단 여기 중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 사이의 중점. 그죠? X좌표는 0 더하기 6의 절반이니까 3, 4 더하기 빵 4, 거기에 절반이니까 2라고 이렇게 중점좌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두 점 정보 나왔으니까 해결이 다 끝났겠죠? 일단 첫 번째 기울기부터 찾아보세요. 자,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X 증가량은 2에서 3 갔으니까 1 분의 Y 증가량 5에서 2로 진행하니까 마이너스 3. 그럼 기울기는 마3이 이렇게 되는 거냐. 따라서 저런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왼쪽에서 짧게 끝내겠습니다. Y는 기울기 빼기 3에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인데요. 여기 지금 보셨더니요, 0,4라고 이거 Y절편 그냥 던져주고 있어요. 여기를 봐야 되는구나. 실수할 뻔했습니다. 자, 그럼 기울기 나왔고요. 요 점이나 요 점 중에 아무 한 점 들어오시면 되는 거니까요. 3,2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x-3에다가 플러스 2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식좀 정리 내려서 y는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9 더하기 2 하니까 플러스 11. 요래서 직선의 방정식 뽑으시면 그러면 끝났다 이거죠. 괜찮죠? 이렇게. 자,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유형이니까요. 한번 꼭 반드시 자기 것으로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1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그때 실수 K값을 구하시오. 그럽니다. 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자, 굳이 그림이 그다지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11번은. 자, 일단 그 녀석 원점의 정보가, 원점은 우리가 언제나 알고 있는 점이잖아요. 0,0과 그리고 직선 x 플러스 y 그리고 빼기 4 x 플러스 y 걸쳐서 왜 이래? x 플러스 y에 빼기 4 플러스 k 붙여서 x 플러스 y 는빵. 그 사이 이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그 최대값과 실수 k값을 찾아달라. 거리의 최대값 그리고 그때 k값 이렇게 찾으라는 게 두 개가 되셨어요. 자, 해봅시다. 그러면 원점, 한 점과 직선까지 거리를 보는 건 우리가 점직선의 거리 공식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점직선의 거리 공식 어떻게 하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러죠. 그죠? 그럼 거기다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쓰려고 해봤더니 이 직선의 방정식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시죠. x에다가 플러스 kx 되는 거니까요. 1 플러스 k 대시고 x 다시 y에다가 플러스 ky 들어오시니까요. 또 1 플러스 k 하시고 y 빼기 4는 그대로 남아서 상수항 더 이상 없으니까 이렇게 놓으셔야지 방정식의 일반형 직선의 방정식. 자, 그럼 저 녀석 두고 이제 점직선의 거리 공식 하시면 되겠네요. 자, 해봅시다. 한 점, 원점 0,0이라는 점이에요. 자, 이거 0, 0 이렇게 대입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k가 싹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자, 대입 한번 해보시죠. 시작. 루트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이에요. 1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k의 제곱. 그거 분해. 빵 담그면 빵 들어가시면 빼기 4의 절대값. 그 녀석이 거리 d 이거죠. 자, 그럼 분모 있는 녀석은 요거는 연산이 이렇게 될까요? 루트 2배 1 플러스 k의 완전 제곱인데 k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이렇게 놓으셔도 되겠죠. 그죠? 그 분에 빼기 4의 절대값이니까 그냥 4 이렇게 붙여도 괜찮겠습니다. 그죠? 네. 예. 잠깐만. 문제가 어디 잘못된 부분은 없죠? 전혀 없나요? 어디 잘못, 어쩐지 이상했어요. 빼기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빼기예요. 진짜. 정말.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보고 잘못 쓰는 실수를 좀 많이 하거든. 다시 보겠습니다. 이야. 자, 그럼 분모는요, 전개시킬게요. 이것들 서로 다른 식이니까. k제곱이 있으니까요, 2k제곱 되신 거고요. 요거 마이너스 2k하고 플러스 2k는 죽겠죠. 그럼 상수항 플러스 1 있으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시네요. 그럼 최종 거리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때 k는요, 실수일 거니까. 그럼 이거 뭐야? 2k제곱 플러스 2? k가 빵일 때 루트 2만 되겠죠. 그죠? 분모가 k는 0일 때 그때 분모는 루트 2 분의 분자는 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분모가 작을수록 지금 분자는 상수인데 분모가 변화하시니까 분모는 작을수록 더 큰 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분모가 작아지면 최소값을 가질 때 이때 거리가 최대입니다라고 저희한테 판단을 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k는 빵이 될 때 루트 2분의 4라는 거리가 최대값이 되겠고요. 그 녀석 유리화 시켜서 여러분 약분 좀 해보시면 루트 2분의 루트 2 곱하니까 2분의 4 루트 2. 그럼 2분의 4 루트 2는 2 루트 2. 그래서 그 최대값은 2 루트 2가 되시고 그때 k값은 0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신 겁니다. 괜찮겠죠, 여러분? 마지막 6이 시계 부분에서 분모의 미지수가 있을 때 최대 거리를 판정하는 방법. 분모가 빵이 되는 그 순간. 괜찮겠죠? 자, 다음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으로 가시죠. 12번. 짠,
아닌가요? 점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원점에서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 그래요. 그래요. 그럼 한번 그림을 한번 놓고 한번 볼까요? 2, 마이너스 1을 지나요? 여기 원점 주시고요. X축, Y축 표시해주고 2, 마이너스 1이니까 이쯤 할까요? 오, 쫙. 2, 마이너스 1. 여기 2, 마이너스 1. 저기 지나는데 원점에서의 거리가 1이 되래요. 1. 자, 그럼 원점부터 거리가 1이 되라고 하시니까 여기를 지나는 직선 중 원점부터 거리가 1인 직선은 자, 이렇게 하시면 거리는 이렇게 직선이 들어오시면 요만큼이 거리예요. 그죠? 원점부터. 근데 이미 길이 1을 이렇게 하면 길이 1이 돼버리겠는데요? 이렇게 한 직선이 결정되어 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요만큼 거리가 1이었으니까 1 딱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직선은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거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고, 그럼 나머지 또 거리 1 될 수 있는 녀석은 어디쯤에 있을까 그랬더니 요쯤 대신은 하나죠. 2, 마이너스 1은 무조건 지나게 되니까 그럼 나는 요런 직선을 하나를 더 찾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요 거리가 또 1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선 하나를 더 찾아야 되는 거구나.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 요런 거리도 1.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직선 찾아내기가 하나가 더 남아있는 상황. 요건 이미 찾아버렸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따라서 그럼 나는 요런 직방 찾기인데 기울기 모르시잖아요. 그럼 기울기 찾기예요. 사실은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고요. 그럼 기울기 m 값이고 2, 마이너스 1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에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자, 그래 놓고 너를 원점부터 거리가 1이야 라는 걸 통해서 m을 찾아줄 예정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얘를 점직선의 거리 공식하기 위해서 직선의 방정식꼴로 바꾸셔야 되겠죠. 자, 전개하시면서 y2항 써보겠습니다. mx 되시고요. 플러스 y 넘어오니까 빼기 y고요. 마이너스 2m에 마이너스 1은 빵 이렇게 일반형 쓰셨고요. 그럼 저런 직선과 원점 0,0 사이의 거리 d가 1이 됨을 만족하는 그런 m 값을 찾아내시면 되겠다. 자, 가보시죠. 그럼 거리 공식 시행해 봅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m제곱 플러스 1분의 m제곱 플러스 1분의 빵 밟으면 되니까요. 절대값에다가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이렇게 남아주시겠네요. 빵빵 발라보니까. 자, 그래서 그 거리가 얼마가 되라 그랬냐면 1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러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이쪽에다 양변에다 곱하면서 소거시키면 되겠죠. 그러면서 식 전개해서 풀어나가는 건 오른쪽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절대값에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럼 양변에 절대값도 있고 루트도 있잖아요. 그것을 죽이는 방법 제곱이죠. 제곱하면 루트와 절대값을 죽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제곱 달아서 식 전개 가보겠습니다. 4m제곱 되시는 거고요. 여기에 m제곱이 있어요. 그 넘어올게요. 그럼 4m제곱에서 빼기 m제곱 보시니까요. 3m제곱이면 되겠고요. 자, 1차항은 여기만 있거든요. 이렇게 곱해서 4m 플러스 4m 2 곱하기 너 곱하기 너에서 나왔습니다. 완전 제곱 전개하는 중이에요. 자, 그럼 플러스 제곱해서 플러스 1인데 여기 플러스 1 넘어오면서 삭제되겠죠. 결국 는빵 이렇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너는 이런 2차 방정식만 풀이하면 되니까 m 공통인수 묶어서 3m 플러스 4는 빵 이렇게 되신 거고요. 따라서 그걸 만족하는 m 값은 0입니다. 또는 빼기 3분의 4입니다. 이렇게 둘이 찾아진 상황. 그러니까 m이 여기였을 때 0이었을 때 여기다 0 대입하면 이런 거 나오시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 찾으신 거고요. 빼기 3분의 4도 마저 대입해서 요 직선의 방정식 쓰면 되겠죠. 자, 빼기 3분의 4 대입하면서 요 직선 찾아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4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셨으니까 자, 분배하시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8 빼기 3분의 3 그럼 플러스 3분의 5 이렇게 해서 두 직선 찾았으면 엔딩 되는 겁니다.
괜찮겠죠, 여러분? 답 하나는 이렇게 된 거고요. 답도 하나는 y는 너 이렇게 해서 두 개 몽땅 다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직선이 끝나졌는데요. 이 녀석에 대한 해석 방향을 하나만 좀 더 붙여볼게요. 그냥 가면 아쉬우니까. 자, 2,-1을 지나는데 이게 원점부터 거리가 1이 되는 두 직선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 녀석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 있었을 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원을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다시 중심이 원점에 있어요. 0,0 그리고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 있다라 쳐보세요. 그럼 그 녀석 원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렇게 쓰신다고요. 그 녀석에서 원밖에 한 점 2,-1에서 그은 이렇게 요거 한 점만 나니까 접하는 선이라고 부르잖아요.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세요라는 문제랑 똑같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여러분? 그래서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 찾을 때 그때 지금의 풀이 방법 똑같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지금 직선이 아니라 원 쪽으로 돌려서 한번 해보셨고요. 그런 뒤에 또 원의 방정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 잘랐다 가시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원 쪽이에요. 원 쪽에 지금 두 문제가 있네요. 11번, 12번, 153쪽 문제고요. 첫 번째 있는 녀석을 지금 도형으로 좀 표현해 놨어요. 보니까 문제 어떠한 상태냐면요. 0,3에서 1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에 그은 두 접선과 요런 접선, 요런 접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는 저 삼각형의 넓이 구하세요라는 문제예요. 그럼 나는 지금 그 도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빨강이 삼각형이란 말이죠. 그럼 내가 지금 저 넓이를 구해보래요. 그럼 삼각형 밑변은 요만큼 하면 될 테고요. 밑변의 길이. 그리고 높이는 이미 주어져 있죠. 여기부터 저기까지의 길이가 3이니까 좌표는 길이 정보를 주니까 이렇게 높이 3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는데 이 길이만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다시 요 점과 요 점의 좌표가 필요해지는 거죠. 요 점, 요 점의 좌표가 필요해요. 그럼 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다가 각각의 x 절편들을 찾는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도형을 지금처럼 그리지 못하면 문항 해석이 안 되니까요. 그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가보겠어요. 자, 너 반지름 2짜리 원이니까 2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준 상태고요. 자, 0,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성질 이용하는 거잖아요. 너 0,3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니들은 원의 중심과 그 거리가 1이 되는 거라니까. 자, 요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은 거니까 1이 아니라 2네요. 2 이렇게 되는 걸 아니까요. 그러면 요 원의 방정식 첫 번째 단계 들어갑니다. 1단계, 2단계 있어요. 1단계 첫 번째 단계는 직선의 방정식 만들기. 지금 문제는 원밖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두 번째는 D는 R 하기. 이렇게 두 단계로 구분. 그럼 직방부터 만들어냅니다. 그래요. 그럼 0,3 지나는 직선이고요. 기울기만 모르니까 그럼 기울기 M Y절편 3이라고 너무 쉽게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3 이렇게 주시고 그럼 직방 만들기 끝났어요. 직방 만들어 내셨는데 D는 R 하기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너를 방정식꼴로 고쳐야 되죠. 빼기 Y 이항줍니다. 그럼 MX 빼기 Y 플러스 3은 빵 되셨고요. 그때 중심 0,0부터의 거리 D는 반지름 2와 같아진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점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 해보겠습니다. 거리 공식 들어가요. D는 루트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에다가 0,0 발라서 들어오는 거죠. 00 발라 들어오니까 그냥 3이네요. 그 녀석이 2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 풀어내리는 건 위로 갑니다. 그래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 양변에다 곱해주시면 여기 생기겠죠? 절대값 3은 그냥 3이라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3은 2 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 그럼 우변에 루트가 있으니까는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곱해 주시죠. 양변 제곱 들어갑니다. 제곱, 제곱. 그러니까 좌변 3에 제곱하니까 9가 됐고요. 우변은 2제곱해서 4가 되고 제곱이 루트는 죽이니까 그럼 4m제곱에 플러스 4. 그럼 4m제곱은 9, 4 이항 주면 되네요. 5. 따라서 m의 제곱은 4분의 5. 그런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5. 그러니까 루트 4분의 5니까 2분의 루트 5. 이렇게 기울기 두 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저 녀석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인데 그 플러스는 여기겠죠. 기울기가 양수인 거니까. 마이너스는 여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플러스 2분의 루트 5 집어넣어서 절편 찾아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가 여기로 퐁당 이렇게 들어가니까 y는 2분의 루트 5에 x 플러스 3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 직선과 또 다른 한 직선은 백이 들어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x 플러스 3인데 우리 어차피 지금 저 녀석이 좌우 대칭이란 관계를 아시면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동일타라고 아실 테니까요. 그때 나는 여기에 x절편만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x절편 찾으니까 y에다 빵 대입해서 풀어요. 0은 2분의 루트 5 x 플러스 3. 자, 그럼 뭐 3 이항 주시고요. 양변에 루트 5분의 2 곱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 2분의 루트 5의 x는 빼기 3 되셨고요. 그런 x는 루트 5분의 2 곱해주니까 루트 5분의 마이너스 6 이렇게 됐네요. 그럼 여기 x절편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6. 그러니까 요 길이는 루트 5분의 6. 루트 5분의 6 더하기 루트 5분의 6 했으니까 밑변 길이가 생기겠죠? 오케이. 자, 밑변 여기다 쓰겠습니다. 결과 밑변의 길이는 루트 5분의 6. 요 마이너스는요, 길이 관계에서 플러스라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곱하기. 따라서 루트 5분의 12 이렇게 만들고요. 옆에 준비됐던 문제 때문에 쓸 공간이 별로 안 나오냐. 자, 그때 높이 여기 있어요. 3. 그리고 뭐 넓이 구하라는 문제였으니까요. 뭐 곱하고 나누기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뭐 넓이식으로 끝까지 가보시죠.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문제 풀 때 너무 거슬럭거립니다. 다시 하죠. 뭐. 준비해놨는데 지웁시다. 자, 그러므로 저 삼각형의 넓이 S는 밑변 루트 5분의 12 곱하기 높이는 3의 넓이니까 2분의 1배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2 잘라서 이렇게 6 만들어 주고요. 넓이가 루트 5분의 3 곱하기 6 하니까 6, 3, 신발. 그럼 루트 5 유리화 시켜요. 5분의 18 루트 5라고 그 넓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다시 한번 단계 한번 밟아갈게요. 저 녀석은 봤더니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그 녀석의 x절편만 찾아주면 길이를 뽑아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일단 원밖에 한 점에서의 접방 찾아다가 절편만 확인하면 되겠군. 그 단계를 순차적으로 수행한 거예요. 그럼 원밖에 한 점 0,3에서의 접방 만들 거니까요. 일단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냅니다. y는 기울기 x 플러스 3 y절편 써주시고요. 자, 그 녀석 일반형 만들어서 이렇게 방정식을 준비한 뒤에 거리 공식으로 2.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녀석 풀이하니까 이렇게 쪼르륵 내려서 m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그럼 그 중에 플러스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대입해서 각각 이 직선과 이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 그중 너만 가지고 x절편 찾아보자 이거예요. 절편 찾는 것도 너무 좀 지저분해서 좋지는 않네요. 2분의 루트 5x 플러스 3이 빵 되는 x값을 찾아보니까 그 녀석이 루트 5분의 마이너스 6이래요. 그럼 밑변 길이는 루트 5분의 마이너스 6이 아니라 요 길이는 루트 5분의 6이 되겠죠. 빼기 뺀 거. 곱하기 2 해서 밑변 길이 나오시고 최종 넓이까지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자, 11번 한 거 그냥 지우고요. 싹 지우고 12번 가겠습니다. 쫙.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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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12번. 원 마지막 문제. 12번. 다시 써보죠, 뭐. 자, 요 문제가 상당히 그 풀이 단계가 좀 길어요. 그래서요, 쌤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너와 직선 x 플러스 y 빼기 1은 빵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대요. 그래서 A, B에서 그은 두 접선의 교점 좌표를 찾아주세요. 그래요. 그럼 문제부터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도형이 필요한 거니까 그려보시죠. X축, Y축 원점에다가 저 녀석 원은 반지름이 루트 5고 중심은 0,0짜리니까요. 그럼 뭐 그런 상태로 한번 그려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반지름 루트 5니까요. 루트 5, 루트 5, 음수 루트 5,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5. 자, 그런 상태에서 x 플러스 y 빼기 1이 두 점 만난대. 그럼 저 직선은 x절편, y절편 두 점 찾으면 그릴 수 있죠. 자, 그럼 두 점 찾아보겠습니다. x절편 y에다 빵 대입하니까 x 빼기 1은 빵이 되는 x값 1. 또 y절편은 x에다 빵 대입하니까 y 빼기 1은 빵 되는 y값 1. 그럼 x절편, y절편이 몽땅 다 1인 거니까 이렇게 1과 1이라는 그 두 점 지나도록 이렇게 직선 표현하시면 이 녀석이 x 플러스 y에 빼기 1은 빵이라는 직선 되시겠죠. 자, 그러면 저런 직선과 원이요 두 점에서 만났어요. 여기.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났어요. 그럼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점들을 각각 A와 B라고 할 때 이랬잖아요. 그럼 난 여기를 A라고 주고요. 여기를 B라고 주었을 때 그럼 A에서 그은 요 원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런 접선. 자, 그 녀석을 L 이렇게 이름을 줘보겠습니다. 다시 여기 B라는 점에서 그은 접선 쪼르륵 나가요. 그 녀석 M이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그 두 접선이 만나서 이루는 점 여기를 점 P라고 주면은 P점의 X좌표, Y좌표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자, 문제는 정상적으로 가시면 이렇게 갈 거예요. 이 직선과 원이 만나는 점 교점 A, B는 교점은 연방하면 되시니까 요 녀석과 요 원방을 연방하시면 A점, B점의 좌표를 찾겠죠? 그럼 그 녀석들은 원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각각 L과 M을 찾을 수 있겠죠. 다시 그 L, M의 교점 좌표니까 L과 M 가지고 또 연방 치러서 교점 좌표 찾으면 돼요. 와, 길어요. 그죠? 길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한번 돌려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12번은 뭐를 활용한 문제냐면요.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녀석이 개념 삽입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극선의 방정식. 자, 극선의 방정식 어떤 거냐면 이런 문항이에요. 원 밖에 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 한 점을 P라고 주고요. P점을 A, B라고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P점 A, B에서 원에 그은 접선이 극선이라는 새로운 선을 배우는 건데, 자, 원에 그은 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탄생했대요. 그럼 그 두 개가 원과 만나는 점들을, 요 점과 요 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접점들을 각각 A점, B점이라고 했을 때 그 A, B를 잇는 그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보시냐면 이 녀석을 점 P에서 이런 원에다 그은 극선의 방정식 이렇게 불러요. 오케이. 자, 그 원은 지금 어디 있는 상태냐라고 하시면 원의 중심 정보는 X축, Y축이 만나서 이루는 원점에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저 원점에 있는 그런 원은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때 한 점 P, A, B에서 그은 이 극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쓰시냐면 A, B 이렇게 써서 ax 플러스 b의 y는 r제곱 이렇게 극선의 방정식을 씁니다. 여러분. 자, 이게 나오는 이유는 증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모양을 통해서 증명하게 되는데요. 자, 증명은 하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써줘요. 마치 이거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요. 원위의 한 점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쓰는 거랑 똑같아요. 맞죠? 그 공식이잖아요. AX 플러스 BY. 뭐 X1X 플러스 Y1Y는 R제곱. 이렇게 쓰는 원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이랑 똑같은데 그것처럼 살짝 눈 감고 착각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너에서 그은 극선의 방정식. 자, 이 녀석을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항으로 돌아가 보실게요. 예시들을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자, 요거 보세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이래놨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16 이래줬어요. 한 점 p가 어떻게 있냐면은요. 3,4에 있다라고 할게요. 3,5 이렇게 할까요? 3,5에 있대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그은 극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쓰시냐면 3x 더하기 5y는 16 이렇게 쓴다고요. 요 녀석이 3x 플러스 5y는 16 이렇게 써버리면 극선의 방정식을 한 번에 찾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x 더하기 5y는 16 이렇게 4x 더하기 1y는 16 이렇게. 자, 그럼 가봅니다. 자, 정상적인 과정을 가지면 요 한 판 다 써야 됩니다. 여기 안에 다 심지어 풀이 안 들어와요. 네, 그렇게 긴 풀이를 가져가야 되는데요. 극방으로 빠르게 해결하겠습니다. 자, 도형을 잘 그려봤더니 아우 야, 점피가 이거 요 점에서 그은 요거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읽혀지네. 아, 그러네. 그러면 저 원이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였으니까 이 극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자, 홀랑 짧게 가요. ax 플러스 by는 r제곱인데 r제곱 5였으니까요. 5 이렇게 써진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뭐 하시냐면 너하고 너가 똑같은 거니까 맞춰주기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맞춰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x 플러스 y 빼기 1은 빵인데요. 이 녀석 이항시키니까 이렇게 써줘요. ax 플러스 by 빼기 5는 빵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럼 선생님 저 보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5인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서 5배 했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그렇죠? 곱하기 5 이래서 너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럼 5 곱해주니까 얘는 1x가 아니라 5x가 되는 거고요. 그죠? a는 5, 1y는 다시 5y가 된 거고요. 빼기 1은 그래서 마이너스 5는 빵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 a가 5, b가 5 이렇게 된 거래요. 그럼 문제 정답은요. 교점 좌표 찾는 거였으니까요. 그 녀석 p의 좌표는 5,5 라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좀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팁을 좀 하나 전달을 좀 해봤어요.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원에서의 좀 특이한 선에 대해서 한번 살폈습니다. 객관식이 나오면은 더할 나위 없는 좀 훌륭한 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단축이 어마어마하게 될 수 있으니까. 자, 다음 도형의 이동으로 한번 가보시죠. 도형의 이동에서는 세 문제가 있네요. 세 문제가 있어요. 165쪽에 10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우고 도형 이동. 자, 도형 마지막 거예요. 극선의 방정식 조금 특이한 거 배우셨으니까 기억 잘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10번. 원 x제곱. 자, 뭐 이래요. 뭐 좀 길어요. 이동이. 자, 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일단 써놓고 시작하시죠.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4y 는빵. 자, 저런 원이 있는데 그 녀석을 원점 대칭 이동한 원이 C1이 되고요. x축 A, y축 B만큼 대칭 평행 이동한 원은 C2라고 한대요. 근데 두 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래요. 그래요. 또 실수 a, b 값을 각각 찾으래요. 복잡한데요. 자, 너를 어떻게 했냐면 일단 C1은 원점 대칭했대. 원점 대칭한 원을 C1. 자, 그런 녀석이 있는가 봐요. 그리고 다시 x축 방향 a만큼 x축 a만큼 y축 b만큼 평행 이동한 원, 그 녀석을 C2 이랬대요.
자, 그래놓고 C1과 C2는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C1과 C2는 니들은 서로 Y는 X에 대한 대칭을 이룬답니다. 자, 그럴 때 A값, B값 몽땅 찾아주세요. 이런 문제. 자, 보시죠. 지금 어떤 도형이 들어왔냐면 원도형이 들어왔어요.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둘 다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우리는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형의 이동을 보셨을 때 그 도형에 대표점이 존재한다면 대표점이 있으면 그 대표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매우 간편히 풀 수 있습니다. 그죠? 대표점이라는 녀석이 어떤 대표점이 있냐면 우리 포물선, 직선은 대표점이 없어요. 이 직선 위에 어느 한 점이 대표해 준다라는 건 없잖아요. 다 똑같은 점이죠. 그죠? 그리고 포물선 보시면 즉 2차 함수인 건데 포물선에서는 그 대표점이 뭐가 되시냐면은 꼭지점이죠. 그죠? 포물선, 꼭지점. 꼭지점만 좌표를 보고서도 우리는 이동량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럼 원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원에서는요 중심점이죠. 그래서 그 녀석만 보고 해결해 보는 거예요. 저식을 줄줄이 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우리 한번 가보시죠. 자, 최초의 원, 저 녀석을요 아무 이름 없었지만은 C라고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원 C의 중심좌표 반지름 찾아주세요 이거예요. 자, 원이 발견되었으니까 중심과 반지름 찾기는 당연히 스타트하는 부분. 자, 중심 찾아요. X좌표 절반 부호반대 하면은 중심에 X좌표 나오시죠? 마이너스 6 절반 하니까 빼기 3. 부호반대 하니까 3, 자, 너 Y계수 4 절반 하니까 2. 부호반대 하니까 마이너스 2. 각각 X계수와 Y계수의 절반 부호반대 하면 중심좌표 찾고요. 자, R도 한번 찾아내 볼까요? R. 반지름은 제곱에 제곱을 더해주고요. 상수항은 빼주는데 9 더하기 R 제곱이 9 더하기 4가 됐으니까 13이네요. 그럼 R은 루트 14.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찾아놓자고요. 이 녀석이 문제 푸는데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찾아놔 봤습니다. 원이 발견되면 바로. 그죠? 자, 그럼 원점 대칭했대요. 야, 원점 대칭하시면 둘의 부호가 다 반대로 주시죠. 그죠? 둘의 부호 반대. 아, 저 녀석을 중심 원 이렇고 원점 대칭한 원 C1의 중심을 중심 2 이래 버렸을 때 그때 그 녀석의 중심은 각각의 부호를 반대로 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3,2라는 중심을 갖고 반지름은 여전히도 루트 13인 그런원일 거예요. 그죠? 자, 다시 너를 X축 A, Y축 B만큼 평행이동했대요. 그럼 그런 원의 중심을 중심 잠깐 이거 중심 1이라고 해야죠. 저거랑 헷갈리는데 이거 그냥 중심이라고 해야 되겠네. C1의 중심 1, C2의 중심 2. 그럼 중심 2는 X축 A, Y축 B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전평행이동으로 보셔서 3 더하기 A가 X좌표. 그럼 Y좌표는 마이너스 2 더하기 B잖아요. 중심좌표가. 아, 이렇게 써졌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너하고 너에 대한 중심좌표 써주셨고요. 그런데 그들 간에 서로 어떤 관계가 있냐면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관계가 있대요. 너하고 너가. 그럼 니들이 Y는 X 대칭이니까 Y는 X 대칭하면 어떻게 해요? 쫙 크로스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쫙 크로스 들어가시는 거죠. 즉 여기가 2가 된 거고 여기가 빼기 3이 되는 거네. 그러니 그걸 만족하는 A 값은 3에서 1 뺀 거고요. B는 마이너스 1. 둘 다 마이너스 1이었던 거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찾아주시는 게 최선. 여러분 식을 줄줄줄 쓸 필요 없이요. 지금처럼 그냥 대표점 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가장 간편히 도형의 이동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뒤쪽에 더 있으니까 계속 또 대표점 사용하러 가보시죠. 자, 이거 필기된 부분은 좀 지워보겠습니다. 11번 연속해 갑니다. 11번 중심의 좌표가 2,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래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빼기 2만큼 평행이동한 후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했더니 X축에 접하였다 이래요.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 좀 구해달라 이럽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한번 해보죠. 네. 자, 일단 X축의 접하였으면은요, X축의 접하원은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죠. 괜찮으세요? X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하시면, 요런 X축에 접하는 원이면, 요 중심의 Y좌표가, 요 중심을 A, B라고 했을 때요, 저 B가 곧 반지름이 되시는 거죠. 좌표는 길이를 보여줍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B잖아요. 더 정확히는 절대값 붙이셔야 되겠네요. 혹시라도 B가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라고 해서 찾아줄 예정. 그럼 우리 결국 뭐 찾으라는 거냐면 네가 열심히 이동되어지는 그 Y좌표 좀 찾아주라 이거예요. 중심의 Y좌표. 그럼 해결 끝 이겁니다. 자, 보시죠. 중심의 좌표가 2,0이고요. 반지름이 R이었어요. 일단 첫 번째 중심 좌표는 2,0에 반지름 R. 그런 도형을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빼기 만큼 평이동했대요. 그럼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빼기 만큼 평행이동을 해가고요. 그런 원을 다시 또 Y는 X에 대하여 최종 대칭 이동을 해봤더니 그랬더니 X축에 접하는 결과가 나왔다. 아, 요 녀석이 결국 X축에 접한다. 자, 중심만 잘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가보시죠. 자, 중심 최초 2,0이었어요. X축 1, Y축 빼기 이만큼 평행이동하니까요. 그 녀석을 중심 1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중심의 좌표는 2 더하기 1 해서 3, 0에서 빼기 2 빼서 마이너스 2가 되었고요. 그런데 다시 Y는 X에 대하여 대칭하려니까 크로스 하시면 되겠네요. 그 녀석이 최종 중심 2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3 되셨고요. 그럼 우리가 계획했던 거 여기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 씌우면 반지름 R이 되니까 결국 반지름 R은 3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좋아요. 자, 마지막 문제 남았어요. 마지막 문제. 이건 좀 지우고 가야 되겠네요. 한 번 더 지우고 마지막 문제 스타트 하겠습니다. 라스트 원. 마지막 하나. 뚜루뚜루뚜 띠리리띠리리띠리리띠 보십시다. 이게 몇 번인가? 12번.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네. 그림 그려놓고 가시죠. 자, 원이 중심이 저 위에 있잖아요. 또르리 X축, Y축 원점에. 자, 원은 뭐였냐면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4래요. 그러면 중심이 저기 4에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가 되는 그런 원인가 봐요. 그러면 원을 이 정도 그리시면 되겠는데요. 괜찮게 그렸습니다.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4. 그런 원이에요. 자, 그래놓고 요 위에 한 점을 P라고 얘기하고요. 또 X축 위에 한 점을 Q라고 해서 R점이 12,1에 있는데 그럼 12,1 이쯤에다 주실까요? 이렇게 12,1 쫙 1, 12. 자, 여기에 R점이 있어요. 저 그래놓고 PQ 플러스 QR의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그래요. PQ 플러스 QR의 최소값 찾아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원위의 한 점은요. 지금 어떠한 상태냐면 이 중에 뭐 여기에 P 있다라고 할까요? P. 그 X축 위에 한 점이 Q가 있다고 했잖아요. Q.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PQ 플러스 QR 이 합의 최소값을 찾아달래요. 와씨, 보세요. P 어떤 점이에요? 이 원을 움직이는 점이에요. 동점이죠. Q 어떤 점입니까? X축 위를 움직이는 점이죠. 동점입니다. R 무슨 점입니까? 정점이죠.
그럼 이 동점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 어떻게 하냐면 정점을 중심으로 사고합니다 이랬죠. 정점을 중심으로 사고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이게 딱 그 대칭이동을 쓰는 가장 최적의 순간입니다. 어떤 거냐면 다음처럼 요것도 선분이고 요것도 선분이죠. 그럼 이 말은 어떻게 들리냐면 나한테 선분과 선분을 더한 선분 길이 그 합의 최소값을 묻는 문제라고 들려요. 그럴 때 딱 대칭이동 써주는 겁니다. 대칭이동을 사용하여 문제 해결합니다. 자, 보시죠. 일단은 이게 지금 사실은 원과 원밖에 한 점에서의 점과 원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시죠. 저 R점, Q가 어디 있냐면 Q가 X축 위에 있어요. 그럼 그 한 정점을 그 축에 있는 녀석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꾸려서 내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R점을 X축 대칭하여 이렇게 이동을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거 좀 더 내려놓을까요? 이렇게. 그럼 얘가 10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점을 내가 여기 있는 점을 R-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R- 12,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시냐면 이렇게 마저선분을 이었을 때요. 이 삼각형이 지금 윗삼각형과 아랫삼각형 합동인 거 보이세요? 이거 길이 똑같이 쓰고요. 여기 직각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 길이 똑같이 내렸잖아요. 그죠? 그럼 SAS 이렇게 합동되시죠. 그러니까 빗변 요 길이 똑같겠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길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온 길이는 이렇게 온 길이랑 똑같다라고 들을 수 있는 거죠. 선이 꺾여져 있으면 우리는 절대 못 찾아요. 이 Q점이 여기일 때 이 길이가 다 달라져요. 심지어 P도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못 찾아요, 그런 걸. 그건 컴퓨터가 하는 일이라고요. 인간은 정점을 중심으로 도형으로 파악해서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자, 그럼 보시죠. 결국은 최소값을 물었으니까요. 이거에 대한 최소값은요. 원의 중심과 여기를 이어보는 거죠. R-를 이어보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잘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좀 삑사리가 나도 좀 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직선이었어요. 약간 좀 꼬불렁꼬불렁하네. 왜 이렇게 꼬불렁거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자, 이렇게 읽을게요. 조금 더 나아 보일까요? 자, 여기에서 그 P가 여기 있을 때 P점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원 밖의 한 점과 원 위의 한 점 간의 거리의 최대 최소 이거를 사용하는 건데 이때는 요 거리가 최소 거리죠. 요 거리가. 그리고 여기부터 요까지 거리가 최대 거리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를 돌려놓은 거예요. 원 밖의 한 점과 원 위의 한 점 간 거리의 최대와 최소. 그럼 이 최소는 어떻게 구해요? 중심과 요 점까지의 거리를 D, 거리 D라고 해서 거기에서 요만큼 반지름 되시니까 빼기 R 이렇게 구하죠. 최대 거리는 여기 4부터 요 점까지 거리가 D고 다시 R만큼 더 길어지는 거니까 D 플러스 R 이렇게 구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결국 D 빼기 R 하시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가보시겠습니다. D부터 시작하세요. D 여기 0,4와 12,-1 사이의 거리 구하시는 거니까 자 0,4와 12,1 사이의 거리 구하시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자, 그래 보시면 요거 피타수 쓰면 굉장히 좋다 그랬습니다. X차 얼마예요? 12. Y차 얼마예요? 5죠. 52, 13에 피타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는 13.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계속 이걸 피타고라스의 빗변이라 생각해 주시는 게 최선. 밑변의 길이는 12. 높이, Y가 높이잖아요. 그죠? 높이는 5. 52, 13짜리. 자, 그냥 계산하셔도 됩니다. 또는 D는 루트 12 빼기 0, 144, 12의 제곱이겠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에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5인데 제곱하면 25. 그러니까 이 녀석 루트 169는 13 이렇게 뽑으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뽑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자, 거기에는 이제 R만 빼주시면 되죠. R은 반지름이 2짜리인 도형이었으니까요. D는 13에 반지름은 2. 그럼 그 최소값은 답 나왔습니다. 최소값은 13 빼기 2 하여서 11. 이렇게 도형적으로 읽어서 간편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천재 도형 단원에서요. 중단원 도약하기 문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